해가지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다양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대형미디어의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 영상 보면서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KPX 생명과학 이야기도 할 거고, 그리고 제가 펀드 매니저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개미들의 투자 주식 방법, 저 아는 펀드 매니저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다양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 건데, 우선 대형미디어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 대형미디어 이야기한 걸 좀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들어볼게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썸네일을 제가 미리 만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썸네일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비밀인데 제가 사실은 미래에서 왔습니다.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미래에서 왔거든요. 미래에서 지금 정보를 좀 갖고 왔습니다. 미래에서 제가 주식 정보를 몰래 가지고, 몰래는 아니죠, 그냥 갖고 왔습니다. 제가 타임머신 타고 미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오늘 실적이 몇몇 기업이 나왔는데 제가 예측한 그대로 나왔어요.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대형미디어인데 영상을 잠깐 듣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련인데 실적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개선될 것 같아요. 작년 3분기에 얘네들이 영업이익이 2억이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번 3분기엔 최소 20억에서 30억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자, 제가 20억에서 30억 나온다고 과거 영상, 이게 며칠 영상이냐면 보시면 10월 30일 영상입니다. 그죠? 이때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3,000분이 넘게 보셨는데 10월 30일에 20억에서 30억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죠? 오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실적이 공시가 되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20억에서 30억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 미래에서 갖고 온 정보예요. 27억, 거의 28억 정도가 나왔죠. 28억. 그죠? 28억 정도가 나왔는데, 보시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증가예요. 이건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가 별로 없죠. 원래 오늘 주가 폭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자, 보시면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됐냐. 자, 제가 예측한 대로 이제 이 3분기에 28억이 나왔습니다. 제가 또 하나 미래에서 갖고 온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4분기는요 30억 이상이 나옵니다. 30억 이상, 35억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 올해 모든 분기 다 합치면은 거의 100억이 됩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100억 정도가 되겠죠? 자, 보셨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연간으로 들어올게요. 연간으로 그러면 영업이익이 거의 100억을 찍습니다. 그럼 배당을 줄 확률도 올라가고요. 배당 원래 안 주는 스타일인데 배당도 줄 확률이 높아지고, 주가도 앞으로 더 오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제가 미래에서 왔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농담이고요. 미래에서 온 거는 농담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어쨌든 지금 기업 실적이 제가 예측한 대로 나왔어요. 근데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했는데 오늘 주가를 좀 볼게요. 대형미디어 보시면 실적이 생각만큼, 실적이 이제 잘 나왔는데,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때 제가 한 번 슈팅이 나왔을 때 이야기한 거예요. 보시면 제가 6,400원대 계속 이야기했는데 한 번 슈팅이 나와서 6,800원이 됐죠. 이 가격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6,400원에 이야기했는데 이제 제가 6,800원 됐을 때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는 주가가 더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대형미디어 보시면 제가 저 영상을 찍었을 때 이때였고, 요거예요. 요거 지금 보면 이거 보잘것없는 양봉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봐서는, 잠시만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굉장히 작은 양봉인데, 그때 요게 의미 있는 양봉이라고 해서 제가 되게 강조를 많이 했고 포트에 좀 담을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적인 주가 상승이 나왔고 한번 조정 주고 있고 또 상승 나왔다가 또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뉴스가 나왔어요. 대형미디어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 뭐 솔직히 보시면 대형미디어 성수기 크리스마스 앞두고 뭐 주가가 주춤했다. 4분기 크리스마스 시즌 덕에 최대 실적을 예상한다. 근데 제가 이거 이미 몇 개월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얘네들이 닌텐도나 그리고 유희왕 카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웹툰 관련 컨텐츠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이건 저는 예전에 이야기했던 건데, 이제 기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보시면 뭐 대형미디어 완구 유통을 하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다. 그러니까 제가 30억 예측했는데 뭐 더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유희왕 카드부터 더 잘 나와가지고 뭐 40억 나올 수 있는 상태고, 어쨌든 제가 보기엔 올해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건 뭐 거의 확실하다. 뭐 보면은 4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했고, 얘네들이 이제 대형미디어 관계자가 오프라인에서는 부진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 그만큼 그 수혜를 입을 것이다. 얘네들이 그 웹툰 관련 사업을 제일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크죠. 예전에 그 여러분들 뭐 달려라 하니 뭐 독고탁 그런 거, 예전에 어렸을 때 보셨던 만화가 대형미디어에서 만든 게 많아요. 뭐 예전에 그거 어떤 만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예전에는 호환 마마가 가장 뭐 무서운 질병이었는데 지금은 뭐 어떤 불법 컨텐츠 뭐 그런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만화 볼 때 제일 앞부분에 그게 깔렸는데 그게 대형미디어, 그 예전에 대형 동화 그런 걔네들이 대형미디어에서 만든 만화들을 그렇게 앞에 깔았었거든요. 그 기억하실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얘네들이 완구 유통 전망도 있는데, 얘네들이 마블이랑 계약을 했어요. 마블 영화가 그 개봉을 하면 얘네들이 주가가 급등을 무조건 합니다. 아마 마블 영화 개봉하기 전에 슈팅이 강하게 나올 거예요. 얘가 대장주예요. 마블 영화 관련된 영화. 왜냐면 마블 컨텐츠를 얘네들이 이용해서 그 캐릭터 상품을 독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따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마블 완구 유통 우선권을 따냈다는데, 제가 주담에게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작게 평가가 되는데, 이거 독점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저 독코탁 안 봤어요. 독코탁 세대는 아닙니다. 독코탁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월트 디즈니 그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한국 시장에 상륙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상륙을 하는데 마블 영화도 얘네들이 독점으로 계약했고, 제가 보기엔 이거는 제 뇌피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말하자면 월트 디즈니에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올 때 그 용가합체를 메인으로 껴서 타이틀로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용가합체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있다. 그러니까 뭐 실적도 좋고, 게다가 뭐 마블 영화 관련 이슈나 다양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저는 솔직히 걱정을 안 하거든요. 다만 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지금 아마 구독자분들 대부분 여기서 제가 강조를 많이 해서 제 말을 믿고 뭐 제 말에 대해 신뢰를 하신 분들은 이때 매수를 해서 지금 많이 수익을 보고 뭐 매도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흐름을 갖고 있는데, 이때보단 가격이 비싸지만 저는 뭐 앞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당연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딱히 걱정은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단 발이라도 담가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이 서서히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얘네들이 그리고 그 회사 내부적으로 구조조정도 좀 했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딱히 뭐 이 회사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고, 그리고 KPX 먼저 얘기할까? KPX 먼저 이야기할게요. KPX 먼저 이야기하고 1, 2, 3번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KPX가 솔직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약간 그 멘탈이 흔들릴 만큼 너무 과도하게 뺐어요. 근데 좀 그 크게 확대해서 볼게요. 근데 이거 제가 뭐 매번 너무 자주 이야기했지만, 그 제가 이거 한 주만 사보자고 했어요. 한 주 사서 아니면 10만원만 사봐라.
근데 제가 뭐 한 요 정도 요 시점에서 매수를 하라고 했을 거예요. 이 음봉이 터졌을 때. 그래서 제가 한 주 산 사람들 여기 요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뭐 한 17,000원 가격대에 좀 물타자. 한 주 사신 분은 9주 사세요. 10만원 사신 분은 90만원 정도 사세요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하셨다면 제가 보기엔 평단이 한 뭐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주가가 한 단계 또 레벨 다운을 했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보시면 아까 어떤 구독자분이 질문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자, 양봉이죠. 양봉일 땐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전화가 와서, 스팸 전화 진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양봉일 때 거래량이 빵 터져서, 말하자면 뭐 매집한 거죠. 이렇게 거래량 터트려서 올리고, 여기도 보세요. 이거 양봉일 때 이렇게 거래량을 터트렸어요. 근데 얘네 지금 좀 더러운 게, 솔직히 더럽잖아요. 장대 음봉 터트릴 땐 거래량이 없어요. 이것도 장대 음봉이죠. 오늘 더 빠질 수 있겠지만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아니 이게 올릴 때는 이렇게 양봉 터트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저도 솔직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멘탈적으로도 저도 좀 힘들 정도로 뺐거든요. 물론 소액이지만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빼서, 저도 좀 뭐 여러 가지로 힘들다. 그래서, 하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논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대응 방법을, 이제 지금부터 대응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나는 좀 오래 기다릴 수 있다. 이 회사가 망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망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10주 갖고 계신 분은 뭐 10줄 더 사고, 이거 100만원 갖고 있으신 분은 이제 100만원을 더 사서, 그렇게 되면 평단이 제가 보기엔 16,000원에서 17,000원이 될 거예요. 이 정도 평단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평단을 이렇게 낮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니까 저는 평단이 30%예요. 뭐 어떤 분은 평단이 50% 이상인 분도 있어요. 이거는 제 말 안 들었거나 아니면 과거에 이제 매수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은 매수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려서 나중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탈출하시고, 아니면 제가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종목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종목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KPX가 30%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냥 제가 KPX 절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갖고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투자금이 1억인데 KPX를 뭐 2천만원을 샀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이라고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다른 종목 2번, 3번, 4번, 5번도 다 2천만원씩 샀다. 근데 KPX 마이너스 30%다. 난 그래서 마이너스 난 600만원 손실 중이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시고, 예를 들어서 1, 2, 3, 4, 5번 중에 이게 다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4번 종목이 운이 좋아서 뭐 안철수 형님이 뭐 저기 뭐야 서울시장 선거 나간다, 그런 이슈로 오른 것처럼, 아니면 뭐 4번 종목이 갑자기 사우디 왕세자가 샀다, 뭐 그런 이슈로 급등을 한다. 그래서 플러스 30% 정도 급등을 하게 되면 얘가 플러스 6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번을 매도하고 1번을 매도하면 또이또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현금이, 말하자면 4천만 원 투자한 게 그대로 4천만 원이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종목을 또 투자를 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제가 말하는 거 이거 자주 설명드렸는데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대응 방법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본인이 투자 금액이 적으신 분은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평단가를 낮추시고,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더 물타지 말고, 비중이 30%인데 뭘 더 물타요. 절대 물타지 마시고 그냥 홀딩했다가 다른 종목이 이렇게 수익권으로 나와서 또이또이가 되면 둘 다 매도 쳐서 현금화를 만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거 이해 가시면 한번 1번 눌러주세요. 이해 가면 1번, 이해 안 가면 2번. 이해 안 가면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 가면 1번, 이해 안 가면 2번. 제가 이런 거 할 때 잠깐 물 마시면서 쉬거든요. 네, 똔또이. 뭐 다 이해 가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KPX 설명을 이렇게 드릴게요. 오늘 좀 하락해서 다른 분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아요. 뭐 힘들어 하시는 분 많은데 KPX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이제 그 기술적 관점에서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게 밀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나올 때는 개미들 물량 싹 털고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더럽고 치사하니까 세력들한테 던져주세요. 수익권으로 돌아서면. 그래야 또 이게 빨리 올라요. 그러니까 그 일반 개미들이 빨리 나가야 또 오르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먼저 얘기할까? 종목별로 점검하고 요걸 보는 게 낫겠죠? 종목별로 그냥 쭉 훑어볼게요.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양호해서 상승 종목이 더 많은데 종목부터 그 쭉 훑어보고 제가 아까 설명하려고 했던 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부터 보면 뭐야 오늘 코스피 또 고점 돌파했네요. 오늘 지금 코스피도 고점을 돌파했네요. 그죠? 개인이 매도하고 있는데 뭐 제 생각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주주가 매도하는 이유로 이렇게 지수가 살짝 밀렸다가 다시 기관이랑 외국인이 매수해서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큰 개미들, 대주주 개미들이 배당도 받기 싫고 말하자면 그 10억이 넘어서 한 종목당 10억이 넘어서 그 물량을 좀 떨궈낸 것 같습니다. 이 물량이 다시 제가 돌아온다고 했죠. 이 개미들의 물량이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죠. 그러니까 배당을 받고 배당락이 12월 29일 날 있으니까 이날부터 그 대왕 개미들의 물량이 들어올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종목별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좀 상승이 주고 있는데, 뭐 코스닥이 더 많이 하락했는데 코스닥은 고점 못 돌파하고 이렇게 되고 있네요. 종목별로 일단 볼게요. 대형미디어부터. 그 느긋이 잘 안 되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느긋함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데, 그건 제가 보기엔 비중을 많이 실어서 그런 거예요. 본인 비중이 많으면 힘들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종목은 소액만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웅이랑 대웅제약 그런 거 많이 사면 몽총이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뭐가 급락했지? 뭐 동신건설 같은 경우도 그거 매수 들어가는 거 몽총이죠. 동신건설 하한가 쳤죠. 이런 테마나 이슈로 올라가는 거는 욕심 부리지 말고 웬만한 할 때 매도해야 돼요. 자, 일단 대형미디어 보시면 아까 그 뉴스 영향도 있고 아침부터 바로 매집을 하면서 누군가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 좀 터지면서 뭐 좀 올라가겠죠.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고 막 그 뭐 아이들 키우시는 집에 닌텐도나 그 뭐 유양카드 그런 거 애들 다 갖고 노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연말 연초에 좀 기대를 해보고 신세계 INC 보합이고요. 유진기업 뭐 유진기업도 좀 다시 반등 나오고 있네요. 지수가 회복하면서 종목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다 회복될 겁니다. 현대그린푸드도 마찬가지고 위드텍도 위드텍 아까 그 워렌 버핏처럼 잘 매수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위드텍 좀 반등 나오길 바라고 뭐 회사 내용이 좋기 때문에 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애니플러스 조정을 좀 많이 주네요. 요거 하나 이슈 터지면은 정리하려고 했는데 요때 매도하신 분 많을 것 같아요. 뭐 요럴 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매도하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조정 주고 있고요. 젠백스링크 조선내화 제가 어제 이야기했는데 이거 거래량도 없으니까 그냥 뭐 한 개씩 조금씩 모아 보세요. 모아 보고 배당 얘가 5% 배당 주니까 고배당 주고 어떤 다른 회사 얘네들이 그 주식을 사 모으고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이유로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기대해 보고
일진 파워 살짝 조정 주다가 또 다시 뭐 올라가네요. 미츠루테크. 아, 이게 너무 작다. 100으로 볼게요. 자, 미츠루테크. 그리고 한농화성 또 조정 주네요. 어제 올랐다가. 한번 슈팅 나오면 나가려고 했는데, 기회를 안 주네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얘도 그 수급이 좋던데. 내가 그때 봤더니, 아직 수급이 안 떴네요. 수급이 좀 좋더라고요. CJEM에는 이것도 슈팅 나왔네, 약간. 그죠? 얘는 거의 횡보하다가 좀 약간 슈팅 나오고, 거래량도 좀 터지면서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코캡, 조흥 다시 조금씩 올라가네요. 오뚜기, 그리고 풀무원, 한창산업, 레오위즈, 게임 관련주도 좀 반등 나오네. 벡터즈, 대동공업. 아까 대동공업 좀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대동공업 회사 내용도 좋고 실적이 얘네들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것 같고, 뭐 이것도 딱히 걱정할 게 없고 주가도 좀 저가네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푸드, 바이오토스탯도 제가 어제 이야기한 거죠. 이거 셀트리온과 관련성이 있다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밀린 상태인데 조금씩 모아보세요. 더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14,000원 이하에 잡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죠. 이완타 주가, 이게 그 윤석열 형님 테마도 있고 증권주기 때문에 좀 안정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유제야, 그리고 호텔신라, 파라다이스가 좀 반등 주는데, 그죠? 어제까지 좀 많이 떨어지다. 이게 보면 이게 확률적인 관점인데, 이게 볼린저 밴드 아래로 빠질 확률이 제가 5%라고 이야기했잖아요. 5%. 그래서 볼린저 밴드 빠지려고 하다가 아 맞아 5%지 하면서 95% 확률로 다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 봉들이 다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 안에 있잖아요. 어제 어떤 분이 막 매물 차트 어떻게 깔아요, 볼린저 밴드 어떻게 깔아요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저렇게 막 만져보세요. 이거 오른쪽 버튼 누르고 뭐 차트 유형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거든요. 그 어려우시면 증권사에 전화해 보세요. 그러면 저보다 훨씬 더 친절한 증권사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상담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수수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면 그분들의 월급을 그 구독자분들이 주고 있는 거니까 그분들한테 부탁해도 되는 겁니다. 화장품 관련주도 뭐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뭐 아이스크림 헤드도 제가 어제 좀 과도하게 떨어졌다고 했죠. 솔직히 아이스크림 헤드 가격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되게 많이 떨어져서 좋은 것 같은데, 회사 내용도 뭐 괜찮고, 배당도 주지 않나? 배당도 주고 회사 내용이 괜찮아서 오히려 주가가 밀렸지만 뭐 저는 딱히 걱정할 부분이 과연 있을까. 실적이 막 그렇게 좋진 않네. 뭐 일단은 뭐 아무튼 뭐 근데 아이스크림에도 어떤 테마 이슈로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메가스터디, 메가MD도 잠깐 21선 위로 올라갔다가 그냥 바로 빠졌네요. 뭐 좀 지켜보고요. 대림비행코도 그냥 여기서 좀 횡보하고 있고, 이게 대주주가 매도했다고 그 개인 투자자가 많이 좀 나갔을 것 같아요. 뭐 근데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공시를 잘못 이해한 거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공시를 잘못 이해하고 악재다 하고 다 도망가는데, 제가 보기엔 악재는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좀 고가이긴 해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좀 조정 줄 수는 있어요. 자, 한샘도 다시 반등 나오고 있고, 서한기계공업, 서한기계공업 풍력이죠. 풍력 다시 어제 그 상승한 걸, 하락한 걸 그대로 반납했죠. 요거를 뭐
그런 용어가 있나? 지우개 캔들이라고 하거든요. 지우개 캔들. 어제 하락한 걸 그대로 반납했으니까 어제 하락한 걸 지워버리는 거죠. 지우개 캔들이죠. 우리 두산 솔루스 첨단소재 다른 회사로 이제 그 말하자면 이름이 변경됐죠. 그런데 뭐 주가 좀 많이 밀려졌는지 저는 이제 저희는 이제 최근에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조금씩 아주 쪼잔하게 모아가면은 뭐 제가 보기엔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금융주는 뭐 이제 오늘 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버티면은 배당을 꽤 많이 받죠. 한 5% 정도 배당을 받으니까 배당을 좀 많이 받고 싶은 분들은 뭐 관심을 가져도 좋겠죠. 근데 배당 락이 있어요. 배당 락 개념 이해하시겠죠? 배당 락을 제가 주말이나 한번 그때 주말에는 좀 설명드릴게요. 그런 부분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계속 밀리네요. 이게 어쨌든 여기 매도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때 매도하라고 했죠. 쭉 밀리고 있는데 이때 매도하신 분들은 조금씩 잡아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 CJ 좋네요. 아까 CJ 매수하고 싶어 하신 분 있었는데 뭐 CJ는 솔직히 걱정할 회사는 아니에요. 얘네가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엔터 사업 중에 얘네가 1위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시총이나 뭐 여러 가지 관점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좀 올라서 사니까 좀 그게 그렇지만 조금씩 사면 배당도 고배당이고 그러니까 CJ 우가 배당을 아까 4% 줬죠.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모아가면 뭐 CJ 우에 몰빵했어라고 해서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CJ가 어떻게 보면 삼성 관련된 기업인 건 아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CJ가 그 어떻게 보면 삼성과 더 첫째 아들이 물려받은 게 CJ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CJ도 문제가 없죠. 한국전력 조금씩 조정 주고 있고 얘도 한전 관련 기업들은 조금씩 조정 주고 있거나 상승 나온 것도 있네요. 뭐 나쁘지 않고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준 거고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때 좀 정리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댓글 보니까. 자, SK텔레콤 그리고 KT, LGU+, NH투자증권, 삼성전자도 또 올라가네. 와, 고점 또 돌파했어? 아, 대단하네. 아, 대단하네. 삼성전자 진짜 대단하다. 이게 그냥 쭉 뺄 줄 아는데 또 올라가네요. 참, 대단하다. 지수를 올리려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나 봐요. 롯데쇼핑, 롯데케미컬,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뭐 딱히 배터리 관련주니까 제가 두산 관련 기업을 조금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했죠. 두산 관련 기업들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두산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메르츠와즈 이것도 배당주니까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 계속 올라가네, 그죠? 그리고 코데즈 컴바인 이건 단타 종목이죠. KPS 생명과학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질문 좀 하시는 것 같은데 KPS 생명과학이 오른다고? 자, 어쨌든 아까 KPS 생명과학 다 설명해가지고 제가 영상 다시 업로드 하니까요.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NK 좀 많이 밀리고 있네요. 그죠? 미코바이오메드도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제가 11,000원 아래에서 조금 더 사라고 했습니다. 소액으로. 11,000원 아래에서 뭐 몇십만원, 20만원, 몇십만원 더 사도 된다고 이야기했죠. HLB, 그리고 다 봤네요. 그죠? 다 봤고, 댓글 뭐 쓴 거 있나? KPX 제가 홀딩의 의견이라고 한 게 아니라 다양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설명하기는 좀 너무 어렵고 시간 제가 KPX 홀딩스에서 좀 그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따가 제가 다시 올려 드릴 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농화성 떨어졌는데 그저께랑 어제 좀 올랐을 때 내가 팔면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가지고 있는데 좀 이렇게 목소리가 가수 최재훈이 누구야? 최재훈?
기술적으로 괜찮을 듯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편집 후, 이따가 보세요. 몽총이, 그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좀 잘 못하는 친구들한테 몽총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멍청이는 좀 자극적이고, 몽총이는 좀 괜찮잖아요. 애들한테도 이제 욕을 이제 좀 돌려가지고 이런 개나리 같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나리, 이렇게. KPX 손질 중인데 계속 이 KPX 제가 아까 설명했어요. 계속 KPX 물어보시는데 한국전력도 제가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그 과거 영상에서 한국전력 너무 많이 설명해가지고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발부터 담그고 조금씩 기회 보고 매수하세요. 결정은 본인이. 그저 제가 영상에서 어떻게 보면 KPX 오늘 많이 설명했고 한국전력 원전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설명했어요. 그런 거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요거 설명할게요. 요거 설명하기로 했는데 이게 제가 과거에 아는 펀드 매니저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저한테 해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걸 공부할 때 저 아는 펀드 매니저한테 제일 많이 배웠고 제일 많이 혼났거든요. 이 펀드 매니저가 저한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펀드 매니저 가장 적절한 개미들의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했는데 제가 솔직히 큰 금액으로 주식을 자꾸 하니까 이 펀드 매니저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주식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이야기한 대로 하면 절대로 손실을 안 본다. 그러니까 절대로 손실 안 보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손실을 안 보냐면 예를 들어서 본인 급여가 얼마라고 할까요? 한 300만 원이라고 할까요? 내 급여가 3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활비 다 쓰고 남는 돈이 뭐 200만 원을 생활비로 다 쓰고 예를 들어 100만 원은 내가 적금을 든다. 내가 100만 원은 한 달에 100만 원은 무조건 적금을 든다고 하면 이 100만 원을 매달 주식을 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욕심을 부려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을 싹 다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윳돈이 뭐 5천만 원 있으면 5천만 원을 싹 다 주식에 투자하고 게다가 뭐 신용까지 쓰고 레버리지까지 써서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윳돈 한 달에 100만 원 아니면 본인이 뭐 적금이나 다른 거 금액 있으면 그런 것도 합쳐서 그런 거 합쳐서 매달 한 200만 원씩만 주식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매달 200만 원씩 제가 포트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골고루 이제 매수를 해서 모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절대 손실을 볼 수 없는 거란 거죠. 이렇게 되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손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적금식으로 막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좋은 거죠. 주가가 떨어지면 다음 달에 더 싸게 내가 200만 원씩 투자할 건데 더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때 더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말하자면 백전백승한다. 그리고 대출은 절대 쓰지 말고 실력에 맞는 투자 금액을 설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실력이 없는데 투자 금액을 막 수억으로 하게 되면 이제 손실을 막대하게 볼 확률이 있으니까 본인 실력이 나중에 늘면 투자 금액을 늘리고 그렇게 대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원칙을 딱 정해야 돼요. 근데 원칙 없이 약간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매수하고 하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정 컨트롤을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펀드 매니저가 저한테 이야기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감정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계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매도하고 매수하고가 기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감정이 들어가니까 내 종목에 대해서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말하자면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투자를 할 때 내가 감정적으로 하지 않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제가 이런 설명을 했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은행에 우리가 뭐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거 가입하면 1년이 지나야 2%의 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주식은 대부분 매수하자마자 상승을 안 하면 막 미쳐버리는 거죠. 막 상한가 터지기를 막 기도하고. 근데 저도 솔직히 그렇죠. 주식 사면은 매수 타점 잡아가지고 아 빨리 올라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여유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적금이랑 예금도 1년이 지나야 고작 2%의 이자를 받는데 주식은 사자마자 막 급등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좀 버릴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저한테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주식으로 대박 났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더 조급해지실 거예요. 와, 저 사람 주식으로 대박 나는데 나는 어떡하지? 나도 주식으로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 대부분 제가 보기엔 사기 아니면 그 사람은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들인데 구독자 여러분들은 과연 진짜 본인이 노력을 했는가? 대부분은 솔직히 뭐 사요? 솔직히 주식할 때 뭐 사요를 먼저 물어보잖아요. 뭐 사요 해서 그것도 분할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한 방에 그냥 질러버리잖아요. 그래, 그게 노력인가요? 그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좀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형미디어의 주가의 방향성과 KPX 그 방향성은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이거 이야기한 거 이해 가시죠? 이해 가면 한번 1번 눌러주세요. 이해 가면 1번, 이해 안 가면 2번. 이해 안 가면 다시 좀 설명하려고. 이해 가면 1번, 이해 안 가면 2번. 네, 뭐 다 이해하신 것 같고 한국전력 뭐 이런 거 그리고 방송 보면서 CJ 매수했어요. 낮 시간에 100분 넘게 보시네요. 예. 그리고 최대 50만원 소액으로 2에서 3분할 매수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면 좋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원칙을 세워야 돼요. KPX 생명과학 널뛰기 하고 있다고? KPX 생명과학 널뛰기 하고 있어요? 어? 아 잘못 봤네. 씨. 이게 뭐 널뛰기야? 별거 아닌데. 그러면 댓글 그 전에 다른 것 좀 볼게요. 댓글 실시간은 제가 계속 보고 있고 그 과거 영상에서 선생님 바이오톡스텍 마이너스 20%라 손절할까 고민했는데 제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바닥에 오면 물타기 하겠습니다 하신 분도 있고 주식 공부 몇 달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공부 안 하고 주식해서 손절 경험만 있는데 이제 제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니까 대부분 공부 안 하고 종목 하나 뭐 종목 좋은 거 있으면 추천 받으면 사버리죠.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매물대 그래프 어떻게 표시하나요? 질문하셨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안 되면은 그 증권사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뭐 KPX 미워요라고 쓰신 분도 있고 다 본 것 같은데 댓글이 좀 많지는 않네요. 이제 이해는 가는데 고치기 어렵죠. 근데 그게 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정확히 예전에 제가 딱 그 뭐야 그 펀드 매니저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어렵다 했더니 그게 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실력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 크리스마스 선물로 빛나는 외모를 공개해 주세요. 난리 날 텐데 이거 막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 같은데. 뭐 그거 좀 위험한 생각 아닌가요? 그 외모를 공개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사진만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캠이 없어요. 캠 별로 사고 싶지도 않고. 나중에 뭐 사진이라도 올려드리던가. 오늘 이야기할 건 다 했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어제 뭐지? 어제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지금 접속자가 100명이 넘었었는데 좋아요는 50개네.
브런스윈이 왜 웃으세요? 진짠데? 아, 사진 보여줘야 되나? 난리 날 텐데. 파장이 좀 클 텐데. 물음표는 뭐야? 아, 여러분 얼굴도 제가 모르는데 뭐하러 제가 제 얼굴 공개해요.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구독자 좀 많아지면 공개할게요. 순하게 생겼다고? 그때그때 달라요. 맞아요. 욕심 안 부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주식 하다 보면 욕심이 많이 생기는데,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재밌다고 하시니까, 뭐 다행이네요. 오늘 저녁 영상은 없고, 저녁 영상 굳이 올릴 필요가 없죠. 내일 장이 안 열리니까, 제가 토요일 저녁에, 영상 올리려고 하거든요. 실시간으로. 탐욕을 컨트롤하기가 힘들죠. 네, 상상하게 해주세요. 공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공개하면 더 난리 날까봐. 난리 나고 싶다고요? 아, 장난 아닌데. 큰일 나는데. 12시가 기다려져요. 갯돈 오늘 타는데 종목 추천 하나 해주세요. 차트를 못 봐서 빨간색 파란색만 알죠. 종목 오늘 많이 이야기했는데 제 영상 보면서 본인이 선택하세요. 두산중공업 물량 언제 나올까요? 오늘은 실망이네요. 두산중공업 저희는 그래도 저가에 들어간 거라 다른 사람들은 고가에 사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그래도 저가에 샀거든요. 두산중공업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두산중공업 올라갈 거예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제가 토요일 저녁에 그 실시간으로 또 방송 올릴게요. 네, 에이미님, 네. 그 영상을 제가 5분 있다 끌게요. 딱히 질문 없으니까. 훈남? 그쵸. 아, 정확히, 복드님이 정확히 보셨네. 안 봐도 느낌이 오지 않아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